최근에 넷플릭스에 주술회전 3기 3일 회유편 나온 거 보셨나요? 저는 주술회전 시작 부분에 구상에 대한 스킬이 나오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흐뭇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일본에는 사람이 죽어가는 단계를 9가지로 나눠가지고 그 과정을 묘사하는 불화 장르가 있어요. 작가님이 거기에서 모티프를 얻어서 뭐 캐릭터나 스킬을 차용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주술회전이 지금 어린애들 사이에서는 제일 인기 있는 만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주술회전이 진짜 의외로 불교적인 배경을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투입을 한 만화가 아니거든요. 주술회전 재밌게 봤지만서도 제가 불교의 전공자로서 딱히 뭔가 유튜브에서 길게 할 말이 없어서 그동안 좀 아쉬웠었는데 이번에 이 구상도라는 설정이 적재적소에 아주 재밌게 잘 들어갔습니다. 이 주술회전이라는 만화 자체가 원피스나 뭐 기카의처럼 아주 공고한 세계관을 불교 개념이나 그런 학술적인 내용으로서 차용을 해서 세계관을 딱 만드는 그런 만화가 아니고 우리가 재밌을 수밖에 없는 거, 그동안 뭐 웃길 수밖에 없게 학습이 된 익숙한 캐릭터 플레이를 활용을 하는 만화죠. 그 세계관에 빠져드는 그런 류의 만화는 아닌 것 같고, 캐릭터가 갖는 매력, 캐릭터의 행위, 고조 사토루 안 좋아할 수 있습니까? 그 자체에 조금 더 몰빵이 된, 쉽게 말하면 캐릭터를 웃기는 만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주술회전이라는 애니메이션에 일본의 구상도를 활용한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 게 되게 괜찮게 들어간 설정 같아요. 이 구상도는 일본에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외 독자들 입장에선 되게 이국적이기도 하고, 이게 작품 내에 심오한 분위기를 좀 넣어주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주술회전에서는 이거를 그냥 구상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술회전이니까 주술에 의해서 태어났다, 주태구상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요즘 다들 미술에 관심이 많으시고 지식도 많으셔서 구상도가 무엇인지는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제가 구글에 검색을 해봤는데 DC였나? 어떤 분이 이미 정리를 조금 해주셨더라고요. 이 구상도란 일본 불화의 일종인데, 사람의 죽음 이후로 시신의 부패 단계를 9단계로 나누어서 그 단계를 보는 그림이다. 이걸 보면서 불교의 수행이 된다고도 하고, 뭐 보통 여성의 시신을 주로 그린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다 라는 정도로 정리를 너무 잘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 정도만 알면은 주술회전 보는데 아무 문제 없지, 되게 훌륭한 요약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주술회전이라는 만화 자체가 불교 개념을 차용을 하기는 해요. 뭐 없진 않아요. 의외로 뭐 잔잔바리로 많아요. 근데 깊게 가지 않아요. 그러면 재미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캐릭터성이 좀 죽잖아요. 그래서 숫자나 단계나 범위, 이런 불교 개념에서 되게 표상적인 그런 부분 위주로만 따와가지고 캐릭터 설정으로 약간 얇게 입혀버리는 그런 만화예요. 그래서 이게 스토리에 사상적으로 큰 영향을 안 줘서 뭐 아쉽지만 그래도 구상도가 나왔으니까 이참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구상도는 아시는 게 좋아요. 내가 앞으로도 계속 오타쿠일 것 같고 나는 뭐 평생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죽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구상도 영상 한번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이 구상도가 되게 발전한 나라라서 여기저기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 아니 불교는 살생금지 아니야? 뭐 살생금지라는데 불교 하는 사람들이 왜 사람의 죽은 시신을 보면서 수행을 하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불교에는 고대 인도에서부터 부정관이라고 하는 하나의 수행법이 있었어요. 이게 신체의 부정이나 사후 부패, 시체가 썩어서 백골화가 되어가는 과정을 내가 관상을 하면서 보면서 수행자 자신이 자신과 타인의 신체에 대한 집착, 그리고 유욕, 뭐 성욕을 끌어내는 것을 추구하는 수행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이라는 게 우리 신체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 있잖아요. 뭐 고름이나, 옛날에 항생제가 없었으니까 그런 게 진짜 많았나 봐요. 뭐 비듬, 그리고 피지, 이런 것들, 우리 몸에서 나오는 청정하지 못한 것들, 그런 걸 한자어로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관수행, 부정한 것을 보는 수행, 이걸 하려고
방에다가 시신을 넣어놨대요. 그래서 수행자가 그거를 관하게 했다, 보게 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 수행자가 직접 그냥 무덤가로 뚜벅뚜벅 가서 시신에서 뭐 사후에 흐르는 뭐 고름이나 뭐 이것저것 이렇게 막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관했다, 봤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끔찍하잖아요. 이 세상에 그 내 손에 나오는 피도 못 보는 사람 진짜 많아요. 저도 좀 그런 유형인데,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만 징그러운 게 아니거든요. 시체는 그 냄새도 나고 계속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비위생적이니까 밥도 안 들어가고 되게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아무래도 아무리 수행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일을 지속을 한다면 인간은 잔뜩 예민해지고 미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하다가 수행자들이 자신의 몸에 혐오감을 느껴서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수행자가 수행자한테 서로 뭐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너희 들어온 새끼 하면서 팍 이렇게 했나봐요. 그래서 이런 부정한 것들을 보는 부정관 수행 대신에 다른 좀 노멀한 수행법이 제시가 되면서 중국에서는 서서히 대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려불화 같은 거 보면은 부처님 상이 그냥 단독으로 딱 있잖아요. 부처님만 딱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배경 없이 그냥 부처님만 딱 보는 관수행법을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도 뭐 시신을 보면서 뭐 그런 걸 끊는 것보다 그냥 보통 사람들은 내가 뭐 관수행법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부처님 그림을 보고서 수행을 하는 방법이 훨씬 적합할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미 중국에서는 이거 좀 살인 사건도 나고 자살하고 그래서 이제 하지 말자 했던 건데 이거를 더 집요하게 시신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거를 심지어 그려내는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을 합니다. 이거 수행법 자체가 뭐 실질적으로 너무 좀 변태 같지 않나. 대체 왜 이런 게 발생을 한 것이냐 물으신다면 아니 불교 교리로 따서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는 모두 죽잖아요. 불교에서 제시하는 진리 중에 하나가 세상에 고정된 것은 없고 변하지 않는 것도 없고 우리는 모두 죽는다 이거거든요. 생명이 사라지고 오는 죽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시즌이 변화하는 것. 바로 부패. 이런 걸 좀 수행자가 직시를 해서 생애에 대한 여러 가지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을까 해요. 이게 그래서 일본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죽음의 단계를 9가지로 나눈다라는 것도 일본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 9가지로 나누게 된 것 자체는 중국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상도의 순서를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처음에는 항상 예쁜 여자가 죽는 걸 시작을 해요. 뭐든지 항상 하얗고 예쁜 여자가 죽습니다. 이게 다 단계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뭐 창상이라고 해서 시체가 부풀어 오른다. 그리고 괴상, 시체가 부패를 한다. 그리고 혈도상, 사체가 피고름으로 뒤덮인다. 그 다음 농란상, 사체에서 고름이 흘러나오고 살이 문드러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청어상, 시체가 검푸르게 변한다. 그리고 담상, 들짐승들이 사체를 뜯어먹는다. 그리고 나중에는 골상, 이렇게 뼈만 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상이라고 해서 시체를 불태우는 모습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불태우는 모습 대신에 이렇게 뭐 탑을 만든 거 이런 걸로 표현이 많이 되기도 해요. 이러한 순서가 항상 지켜지는 건 아니에요. 일본에서 만든 그림들은 이게 중국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보니까 이게 일본으로 건너가서는 다른 순서가 되기도 하거든요. 제가 위키백과에서 찾은 그림을 보니까 이것도 시작은 물론 예쁜 여자가 사망을 해서 뭐 시신이 뭐 썩고 부패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순서가 살짝 다르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은 이것도 뭐 탑에다 묻는 그런 걸로 뭐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정관이라고 하는 수행법을 9가지로 나눈 게 바로 구상법이고 이걸 그린 그림이 바로 구상도입니다. 이게 남아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일본이 유일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막 고대의 수행이랑 관련된 그림들이 잘 남아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림은 종이에 그린 거니까 썩어요. 그래서 벽화가 아니면 잘 볼 수가 없는데 일본은 이게 끝까지 되게 많이 유행을 해서 시로 쓰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시 옆에 그림으로 그려진 것이 있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종류로 그려져서
꽤 늦게까지 이 구상도를 그리는 문화가 이어졌으니까 남아있는 거겠죠. 그래서 주술회전이라는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만화에서도 이게 차용이 된 것이고요. 네, 이것도 제가 옛날에 호암에서 하는 전시 갔을 때 찍어온 건데, 이 구상도에서 일본만의 특징이 뭐냐라고 한다면 다들 좀 느끼셨다시피 시신의 주인공이 항상 여성을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겠죠. 다른 나라에서 수행법을 보면은 수행을 위해서 관찰을 하는 시신이 꼭 여자여야 한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행자끼리 서로의 더러움을 응시하다가 너무 혐오스러워서 살인이 일어났다라는 기록을 보면은 남자들끼리 서로의 부정한 모습을 봤던 것도 같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게 남자의 시신인 것보다도 여자의 시신인 게 되게 중요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시신의 주인공이 아름다운 여성인 게 점점 더 중요했다. 이게 왜냐하면 시신이 부패하는 과정이 되게 더럽잖아요. 근데 일본은 고대적부터 이 더럽고 부정한 몸은 당연히 여성의 몸이다 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수행법이 시체가 이렇게 막 썩어가는 걸 보면서 우리 육체의 더러움 그런 걸 좀 깨닫고 유욕, 성욕이라는 구질한 욕망에서 벗어나는 게 목표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수행을 하면서 사람은 아무리 찬란한 삶이 있었어도, 아무리 비루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죽음이라는 끝이 있구나. 어차피 다 끝나는 거 너무 삶에 집착하지 말고 나도 끝까지 잘 해보자! 대충 이렇게 끝나면 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점점 더 여성의 몸이 부패한다라는 거에 집착을 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게 진짜 대체 왜 그러는 걸까 좀 궁금해지잖아요. 이게 제 생각에는 이 부정관 수행이라는 게 되게 인간의 정신에 많은 영향을 주는 수행이에요. 이 수행을 하다가 스스로가 혐오스러워서 자살을 하고 서로 혐오스러운 새끼 하면서 그 살인이 일어날 정도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잖아요. 극한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중국에서는 이미 고대적부터 사라졌고 다른 걸로 대체가 된 그런 수행법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지금 중세가 지나서도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사람 정신이 이상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부정관 수행 이야기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물에 빠졌대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알고 보니까 살아생전에 동네에서 소문난 미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여자 동네에 소문난 미인이었는데 물에 빠져서 죽으니까 그냥 징그러운 시신에 불과하네? 오장육부가 더러운 독사가 서려있는 모습과 진배가 없더라. 그리고 살아생전에 이 여자가 뭐 얇고 아름다운 껍데기 덕분에 예쁘다는 소리나 듣고 살았는데 보니까 그 안에 뭐 똥도 가득하고 죽으면은 그냥 이렇게 배가 부풀어 오르다가 흐트러져서 결국 백골이 된다. 결론은 여자를 좋아하는 건 거짓된 아름다움에 빠져서 마음이 미혹되는 것이고 이것은 마치 측간의 벌레가 더러운 똥을 좋아하는 것이랑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여성의 시신을 서술을 하거든요. 어쨌든 제가 불화 작가잖아요. 작가로서 다른 작가가 쓴 글을 딱 봤을 때 이 쓰신 분의 병세가 되게 깊다는 걸 딱 알 수 있죠. 신경증적이고 집착적이다라는 인상이 들고요. 보면은 본인이 가진 좀 짜증과 그 불쾌감을 여자 시신에 다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본인도 죽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본인도 사람이니까 썩어요. 그거를 알아채기 위한 수행법인데 사람이 정신이 너무 힘들고 몰려있으면 원래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좋은 수행이라고 하더라도 내 정신에 좀 이게 해롭다 하면은 좀 끊어내고 흥미를 버릴 줄 알아야지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고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건데 좀 정신이 아프면은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내 정신이 아파지는 길에 몰입을 해서 아무래도 좀 이런 양상이 되지 않을까 좀 딜레마인데 제가 사실 항상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정신적으로는 거의 일본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일본 사회가 전반적으로 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랑 정신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서 힘들면은 못 버텨요. 이런 거 보고 어떻게 살아요. 결국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몰리면은 목적을 잃고 만만한 사람을 괴롭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여성의 시신에 집착을 하게 됐는데, 이 수행법이 애초에 고대에서부터 좀 유구하게 인간의 정신을 흔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수행 방식이고 금지되어 마땅한데, 이게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지니까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좀 예민한 사람들이 하루 종일 시체 썩어가는 거 보면서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논문에 없는 작가로서의 제 소견이니까 어디가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일본 회화 전공자 선생님들 논문에서는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학술적으로 고대 적부터 내려온 일본인들의 관념이랑 엮어서 대체 왜 구상도는 여성의 시신을 대상으로 했을까? 그 사고적인 원인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의 창조 신화 자체가 기본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추하고 혐오스럽게 묘사를 하기는 합니다. 일본 창조 신화가 한국인한테는 조금 역할 수가 있는데, 시작부터가 근친놈으로 시작이 되니까 일본사 공부에 좀 장벽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본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이자나기와 이자남이라는 쌍둥이 남매가 있었어요. 그 둘은 신입니다. 그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창조를 한 게 일본입니다. 왜냐하면은 요 이자나기는, 그 남자 쌍둥이는 창조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쌍둥이 부부가 일본 본토를 낳고 그 과정에서도 여러 신을 낳는데, 이 안에 이자나미가 다른 신을 막 낳으면서 불도 낳아버려요. 불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 여신이 불을 낳으면서 음부가 다 타버려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들처럼 애를 낳을 때 그냥 순풍순풍 그냥 쑥 낳았다 하는 게 아니라, 불을 낳는 과정에서 그 출산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여신이 몸져 눕거든요. 그 과정에서 계속 토하고 뭐 대변 소변 뭐 그런 게 다 빠져나왔다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를 하는데, 이것들이 나중에 또 신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이자나미는 그렇게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신들을 낳고 죽어요. 되게 비참하게 죽어요. 그리고 또 죽고 나서도 몸이 다 썩어서 구덩이가 들끓고 그런 모습이 됐다라는 게 묘사가 됩니다. 어쨌든 일본은 여성의 신체를 좀 파괴적으로 묘사를 하고 도구화하는 관념이 고대에서부터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관이 강화되는 문학들이 생산이 되게 많이 됐다. 그런 문학이랑 예술이 종교랑 결합이 되어서 탄생한 것들 중에 하나가 구상도다. 뭐 이런 식으로 논문에 서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되게 이거를 좀 더럽고 야만적인 것으로 구상도를 묘사를 했지만 사실 이 그림이 제 카톡 푸사랍니다. 네, 훌륭한 작품은 그 그림 하나만이라도 그 작품이 탄생한 배경을 내가 알면은 삶이 정말 풍성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이 구상도에 대해서 많은 걸 아셨으니까 앞으로도 일본 불화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일본 문학도 더욱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